시설재배 토양의 연작장애에 대한 피해 내용이 아닌 거. 시설재배,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시설재배라고 그러죠. 시설재배의 토양은 토양이 이하적으로 성질이 악화가 되죠. 계속해서 연작을 하다 보면은 또 토양 선충 피해가 늘어납니다. 또 토양 전염성 병해가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답전유난, 논과 밭을 서로 교대로 바꾸어서 재배하는 것을 답전유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오히려 연작장애를 개선하는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답전유난입니다. 이거는 대책, 연작장애를 피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토양 내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 세균은 생명체로 가장 원시적인 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물질 순환 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식물 병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표상이 되겠지만은 단순한 대사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중복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세균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는 대사작용의 단순한 작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토양 침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침식.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니 해도 강우, 특히 여름철에 장마기에 많은 홍수가 내릴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 이것이 가장 큰 침식 내지는 토양 수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식물 영양 성분인 철의 유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분. 이것은 산성 토양에서 오히려 철, 알루미늄, 산성 토양에서는 철과 알루미늄, Fe와 Al, 알루미늄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염기성 물질, 칼슘, 석회, 또 마그네슘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토양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질, 점토 광물 중에서 그 형태가 1대1 비팽창형에 속하는 것은 뭐냐. 일라이트는 2대1, 몬모릴로 나이트도 2대1, 버미큐라이트도 2대1 격자형 점토 광물입니다. 하지만 카올리나이트, 이거는 규산과 알루미늄이 한 켜씩 이렇게 1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팽창형 점토 광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화강암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무기 성분은 규산입니다. 규산. 특히 화성암의 경우에는 규산 함량이 많은 것은 75%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토양 입자 그 원소 내용 중에. 그래서 규산이 많은 말수록 산성 토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토양 미생물 중에서 자급 영양세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급, 스스로 생활하는 것. 여기서 질산화성균, 그 다음에 황세균, 철세균, 또 암모니아 이런 것은 자급 영양세균이 아니고 타급 영양세균이 되지만은 암모니아 화성균이 뭐냐면은 유기태 질소, 우리가 토양에다가 유기물을 시용을 합니다. 퇴비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식물이 그대로 이용을 못하죠. 식물은 무기태, 유기태가 아닌 무기태로 바뀌어져야 식물 뿌리에서 그걸 흡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태, 토양 유기물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물로 바뀌어지려면은 그 중간에 세균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세균이 암모니아 화성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급 영양세균에 해당되지 않는 세균은 암모니아 화성균입니다. 이건 유기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이 있어야 되겠죠. 경사도 15도 이상인 경사지의 토양 보존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도 이상에서는 산을 갖다가 개간을 할 때 경사지가 15도 이상 이거는 계단식 우리 흔히들 보면 계단식을 볼 수가 있는데 계단식으로 해야 되지만 15도 이하에서는 등고선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 산화 환원 전이를 옳게 설명한 것은 산화 환원 산화 전자를 잃게 되면은 이건 산화가 해당돼요. 전자를 하나 얻게 되면은 그건 환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화 환원 반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화학적으로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이 옳은 정답 2번이 되겠죠. 개간지 미숙 밭 토양의 계량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물을 넣어야 되겠죠. 이건 숙성이 되지 않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석회도 넣어야 되고 인산도 불용성 인산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용성 인산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지만 철 아연을 증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철 성분이 많고 또 알루미늄 성분이 많고 아연 성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증식하면 타당하지 않겠죠. 벽지 소독으로 방지하기 곤란한 것은 우리가 벽지를 소독을 합니다. 그거는 도열병이라든가 아니면 키다리병 그리고 깨시무늬병, 선충신고병 이와 같은 것을 벽지 소독으로 해서 방지가 가능하지만 입진무늬 마른병, 입진무늬 마른병을 문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고병, 입진무늬 마른병은 종자 소독으로 해서 계량,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가 32도 이상, 포장 내 습도가 96% 이상이 되면 볏짚이 그대로 아랫집 이 벼라고 보면은 구름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벼가 무늬 형상을 이루는 것이 입진무늬 마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자 소독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정답은 1번.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된 종류와 명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기농 농축산물, 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에 해당이 되지만은 고품질 천연 농산물이다. 내추럴 농산물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친환경 범위가 아니죠.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지붕형 온실과 아치형 온실이 있습니다. 지붕형 온실, 아치형 온실. 아치형은 이와 같이 둥그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거고 지붕형 온실은 이와 같이 집의 지붕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지붕 형태. 그래서 아치형 광선의 유입, 햇볕이 그대로 유입한 것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요. 광선의 유입, 이쪽에는 이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선의 유입은 지붕형이 아치형보다도 많은 것이 아니라 아치형이 지붕형보다도 높다. 거꾸로 설명이 됐죠. 정답은 2번. 우량품종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우량품종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이 영속성, 단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속이 돼야 되고 그 성질이 균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산성은 해당이 안 되죠.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합성농약. 유기농업에서는 화학 합성 농약이라든가 물질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 들어간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제1종 가축 전염병이 아닌 것은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모두 일종입니다. 하지만 브루셀라는 2종이죠. 여기서 유의할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병원성이 있고 저병원성이 있어요. 고병원성은 제1종에 해당이 되지만 저병원성, 온도가 낮은 형태, 그거는 일종이 아니죠.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우리 친환경 유기농자재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식물 추출물, 자연 천연 추출물은 가능합니다. 대리스, 그 다음에 제충구, 젤라틴 이런 것은 병해충 관리용 자재로 허용이 되지만은 중조, 중탄산 소다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화학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전환기간을 거쳐서 유기 가축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전환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기간이라는 것은 가축을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혹은 닭을 키우는데 바로 신청해서 유기축산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입식하는 경우는 최소한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를 입식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전환기간을 필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유, 젖소 착유의 경우는 90일 이상, 식육, 오리의 경우 최소한 6주 이상, 식육 6개의 경우도 6주 이상, 돼지의 경우는 최소한도 5개월 이상, 150일 이상의 전환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개월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유기농업의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주된 이유는 뭐냐? 소비자가 국민 소득들이 높아지면서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그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농산물 소비 욕구에 따라서 유기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 농장 동물의 생명 유지와 생산활동에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온도, 습도 이건 환경이죠. 그 다음 빛, 소리 이것도 환경입니다. 공기, 산소 이것도 환경이 되지만은 품종, 혈통, 유전 정보 이건 환경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장일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품종, 혈통, 유전. 정답은 2번입니다. 화분과 목초의 첫 번째 애치 시기는 화분과. 화분과는 벼과를 화분과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벼화자, 화분과. 화분, 벼화자예요. 벼과. 벼과는 콩과 식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애치, 그걸 베는 적기는 언제냐? 영양분이 최고에 달하는 수인기, 이삭이 나오기 전, 그 직전부터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그 시기가 가장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 기호성, 가축이 먹는 기호도도 높아집니다. 너무 늦게 이걸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딱딱해가지고 기호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인기에서 출수기 사이, 두과 목초는 개화 초기, 꽃 피는 초기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은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이건 사용이 가능하죠. 사람의 배설물, 이것도 몇 가지 사용 제한 요건이 있긴 하지만 배설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석회석, 탄산칼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지만 화학 공장 부산물, 화학, 이거는 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성질이 많습니다. 천연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 벼가 영년
연작이 가능한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은 계속해서 연작이 가능한 이유. 그거는 물을 대주기 때문에 담수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작을 해도 큰 피해가 없다. 담수 상태. 하지만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작물의 경우는 작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연작 장애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중 경사지의 토양 유실을 줄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은 경사지, 등고선 재배, 경사지에 가능하죠. 초생대 재배, 풀을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경사지가 있으면 토양이 씻겨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와 같이 풀을 뿌려, 그 풀뿌리에 의해서 토양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토양을 지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생대, 아니면 부초대배, 부초는 풀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것을 토양에 덮어주는 것을 부초라고. 경운, 계속해서 경운, 땅을 파주게 되면은 잡초는 방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비가 오게 되면 토양 토립이 빗물에서 씻겨 내려갑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게 날려갑니다. 토양 유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잦은 경우는 토양 유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잦은 경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 개의 품종이나 계통을 교배하는 것. 여러 개. 마늘 따자 닭의 교배가 여러 개의 품종 계통을 서로 교배를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녹비작물을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녹비작물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담리작, 논의 벼를 베내고 나서 토양 비옥도 유지를 위해서 후작물로 재배하는 작물. 예를 들면 호밀 아니면 헤아리 배치 몇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담리작 녹비 작물의 경우는 토양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유기물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가 깊게 뻗어 내려가는 심근성 작물을 재배해야 그것이 그대로 토양에 썩어서 잔류가 되기 때문에 천근성, 뿌리가 얕게 뻗는 것을 천근성이라고 그래요. 깊게 뻗는 것을 심근성. 그래서 천근성으로 상층 양분을 이용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심근성, 뿌리가 깊은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중 가나다라에 알맞는 내용은 조생종, 빨리 수확하는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짧고 만생종은 생육기간이 길죠. 늦을 만자. 조생종은 감광성에 비하여 감원성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조생종, 감원성. 감광성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온도가 따뜻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부지방. 하지만 온도가 낮은 감원성은 중북부 위에 북부지방, 북부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이 감원성입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감광성에 비해서 감원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만생종은 감원성보다도 감광성이 크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사료 중에서 완충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재 672쪽에 보면은 거기에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갖다 표에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산화마그네슘이라든가 산화마그네슘 혼합물, 중조 이런 것은 보조제로 그 완충제에 속하지만은 속하지 않는 거 벤토나이트입니다. 벤토나이트는 뭐냐? 몬모릴로나이트의 주요 성분입니다. 우리가 토양학에서 카올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 그 몬모릴로나이트의 주요 성분이고 스맥타이트 광물질이 구성 성분이 되는데 미국의 벤토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주로 산출되는 여기에 토양물이기 때문에 그 벤토라는 말을 들어서 이 벤토나이트는 물에 담그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토양, 흙의 모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벼 종자의 발화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발화가 하려면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수분, 온도, 산소 이것이 발화의 3대 요건에 해당되지만 광선 이것은 모든 식물이 광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선이 있으면 오히려 말라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호광성 종자가 있었죠. 호광성. 호광성은 광을 좋아하는 거. 호광성. 조로자. 호광성. 상추. 페추니아. 담배. 몇 가지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것은 발화 싹시 틀 때 적은 양이지만 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추를 봄에 파종을 해놓고 복토 위에다 흙을 깊게 덮어버려요. 햇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광성 종 또 잡초도 얘기해야 돼요. 잡초의 경우도 광을 받아야 이게 발화가 된다. 그래서 이 광선에 여기 아닌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축선과 관련된 보기의 기술 중에서 이 중에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유기축선. 가축의 복리 정지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가축 사육 환경이 되겠죠. 가능하면 자연교배란다. 인공교배보다도 인공수정보다도 자연교배를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복리 정지를 위해서 그렇죠. 내병성 가축을 사육한다. 병에 강한 유전 소지를 가진 가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약초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초, 산야초에 나오는 약초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항생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 2, 3, 4 모든 조건이 전부 다 유기축산에서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4개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